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 투자로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추천 물건, 국공유 물건이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공매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강의 마치자마자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비더 회원 가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온비더 회원 가입하셔야 공매를 통한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온비더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우리 마라나타 옥션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이후에 공동 인증서 발급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인증서 발급 역시 온비드나 마라나타 옥션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에 따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준비를 마친 이후에 정말로 공매로 돈 벌 준비,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매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마중물 같은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3개월 정도에 10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줄여서 공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분명히 100시간 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100시간 중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시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강의 듣는 시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100시간 3개월 안에 작정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민해하는 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공매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얼마나 필요할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돈은 오직 NPL과 공매를 위한 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겸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매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라고 해서 다짐하시고 계좌 분리하셔서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돈이 독립되면 그 돈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실 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출발이 되는 독립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분리된 돈으로 공매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시드가 준비되셨다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시작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작 목표는 선명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연말까지 세건 낙찰,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기 등등 아주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비전은, 그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시드, 시작 목표 반드시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시드, 시작 목표 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 표를 완성하시고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핸드폰이나 여러분 자동차 안에 붙여두시고 3개월 이후에 이 목표가, 이 시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과 하시고 난 이후에 극명한 차이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돈을 벌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온비더와 마라나타 옥션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온비더를 활용하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물건은 여러분께서 온비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경매와는 다릅니다.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 메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물건은 국유재산 그리고 수익계약 가능 물건, 신탁 물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물건을 다루면서 왜 국유재산과 신탁 물건이 중요한지, 수익계약 가능 물건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수익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전부 1부터 100까지 전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비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비드를 활용하시려면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온비드에서 여러분께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시면 온비드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권리, 정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부동산 메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메뉴 중에 물건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찾고 있는 물건들이 쭉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물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각 물건과 임대 물건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매각 대상 물건들을 아래로 계속 찾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각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각 물건만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선택하신 이후에 한 단계 내려오시면 입찰 기간을 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입찰 기간은 2달 정도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달을 정하신 이후에는 오른쪽에서 입찰 가격을 정하셔야 됩니다. 입찰 가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드머니의 최대 2배 범위 안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시드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최저 입찰가의 범위를 1억까지 정하시고 물건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건의 용도를 선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매 물건 중에 돈이 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토지, 주거용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거용 물건 속에 돈이 되는 물건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물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중에 토지와 주거용 건물 중에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 방법, 비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주거용 건물에 집중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주거용 건물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용도가 세세하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 중에서도 전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기타 토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 기타 토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주거용 건물도 함께 보시면 간혹 수익이 되는 물건이 숨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토지 주거용 건물 중에 특별히 수익이 되는 물건의 항목들만 제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검색하시고자 하는 지역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 중심으로 검색하시면 수익이 되는 물건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물건을 찾자 이렇게 원칙을 또 한번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분 물건을 포함해서 볼 것인지 지분 물건을 제외한 단독 소유 물건만 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분 물건의 경우에는 분석하는 방법, 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에 관한 공부가 되기 전에는
단독 소유 물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물건 공부한 이후에는 제가 추천하는 물건에 한해서만 지분 물건을 보시고 투자하시거나 직접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추천받기 전에는 지분 물건은 잠깐 미루어 두자, 이렇게 원칙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 항목은 자산 구분입니다. 캠코가 주관하는 국유재산이나 압류재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용기관, 소유한 기관이 직접 캠코에 들어와서 자기 책임대로 매각하는 국유재산이나 아니면 기타 일반 재산을 선택할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9개 항목 중에 9개 자산은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매 물건과 동일한 압류재산, 권리 분석 방법조차도 경매 물건과 똑같습니다. 물건의 수가 제일 많긴 하지만 복잡한 권리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압류재산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 권리 분석에 익숙해진 이후에, 제 수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압류재산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과 수탁재산, 유입자산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은 공매를 처음 시작할 때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처음으로 경험해 보시기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일반 재산, 신탁 재산입니다. 흔히 신탁 공매 물건이라고 말하는 이 기타 일반 재산은 일반 경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신탁 공매 물건을 제대로 배우시고 난 이후에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 재산 공략하시면 남들과 다른 수준의, 남들과 다른 급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국공유 재산으로 시작해서 신탁 공매로 마치는 겁니다. 신탁 공매 일반 입찰뿐만 아니라 신탁 공매 NPL로 마치는 것이 우리 전체 공매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국공유 재산으로 안전하게 시작해서 확실하게 신탁 공매 NPL 물건으로 확실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공매 NPL 하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눈만 팔지 않고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가시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수익 올리시고 원하는 비전, 원하는 꿈 다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친다. 1단계 국공유, 2단계 압류, 3단계 신탁 공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매 자산의 분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정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코가 주관해서 매각하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 체납에 의해서 매각될 수밖에 없는 물건들, 압류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매 물건의 반 이상이 압류 물건입니다. 다만 경매 물건과 동일하게 철저한 권리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안전하게 입찰하고 수익성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기 전에는 압류 물건 혼자서 입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과 수탁재산, 유입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경우에는 국가나 캠코가 책임지는 물건으로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부터 시작하시면 사고 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경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 없이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마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부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코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캠코에 직접 들어와서 매각하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재산은 신탁회사가 직접 매각하는 신탁 공매 물건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 공매 물건은 공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마지막 공매는 신탁 공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 길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를 처음 시작할 때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물건, 국공유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국공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보통 국공유 아파트나 국공유 물건 추천해 드리면 국공유 물건은 돈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건 역시 돈이 되는 가격으로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물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2023-071-247-232번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감정 가격은 5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 8천에서 6억 정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5억 1천만 원인데 시세보다 약 5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6억짜리 아파트를 중개사가 5억 8천에 팔겠다, 5억 7천에 팔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가서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매로 6억짜리 아파트가, 국공유 아파트가,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가, 비어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세금 체납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명도를 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누가 돈이 되지 않는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억 3천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낙찰 받은 분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국공유 아파트나 국공유 재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 물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물건 공략하실 때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입지, 시세,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보시고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입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물건의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국공유 물건입니다. 국가가 보유했던 물건을 국민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세금이 밀릴 리 없고 명도가 걸릴 리 없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만약 하자가 있으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국공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경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권리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통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역과 학교 둘 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 양호합니다. 학교 시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양호한 편에 속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99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금 노후화됐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유 아파트의 특징은 예산으로 매년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비해서 내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록 연식이 조금 되었긴 하지만 관리가 꽤 잘된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5억 8천에서 6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천에서 5억 3천까지 낙찰 받았다면 꽤 괜찮은 조건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수익성이 보장된 형태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보다 더 나은 물건을 낙찰받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수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성실히 믿고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 좋은 물건, 수익성 높은 물건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거듭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힘듦은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누릴 행복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